정말 감사들 뭐 한 분 한 분 진짜 고맙습니다. 또 먼 길인데 이렇게 또 무사히 또 잘 오셔서 또 고맙고 자, 아무쪼록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승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회를 딱 전라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강원도까지 제가 갔습니다. 갔다 지금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농원에도 이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 것인데 처음에 보통 5개 두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해서 10개 정도 둬도 되겠다 해서 10개를 막는데 막아가지고 그 10가지에만 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뽑아내도 거기에서 열려주는 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보통 1kg 달면 10가지면 10kg가 나와요. 가지순 하나 뽑아가지고 1kg 나와요. 여러분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욕심 많이 안 내도 되니까 굳이 위로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올라서 막아주고 다시 내년에 가서 위로 올려서 가지 빼면 되는데 전체적인 가지수는 16개만 가지면 돼요. 16개도 사실 많아요. 이거 내가 다 자르고 해도 다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와서 3가지 순에 다르면은 연작 피해 없습니다. 전혀 피해 나지도 않고 피해 가지도 않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열매를 달고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져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첫 시기를 약을 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내가 체크를 해서 칠판에다가 적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주기적으로. 주기적 2주 간격으로 예방하시고 2주 간격 꼭 맞춰가지고 약을 주고 하면은 이 나무에 병 안 와요. 똑같이 나 어제 8차 했어요. 어제 8차. 근데 여러분들은 8차 이미 끝난 사람이 많아. 양욕심이 많아서. 양욕심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양욕심 내지 않고 퇴비 욕심 내지 말고 화학비료 욕심 내지 말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항상 적절한 유지해 가면서 나무에 키우면서 이게 뭐가 부족하지?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야한테 필요한 것은 수분인데 정작 야한테 영양분을 줘서 키우려고 그래요. 영양분을 줘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양분이나 약이나 화학비료나 이런 이물질로 해서 야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야한테 부족한 것은 수분입니다. 그 수분을 얼마만큼 내가 적절히 적용해 주냐, 야한테 적응을 해 주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간혹 가서 이제 보면은 메마른 땅에다 보면은 물을 안 주고 하니까는 이게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수분이 없으니까. 크지를 않고 말라버립니다. 또 안 크는 이유 하나. 똑같은 밭인데도 이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물이 나는 곳. 물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는 줄기에는 거기에는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뿌리가 활동을 안 해요. 순간 수는 납니다. 수는 나서 순간 수는 나가지고 수는 뻗지만은 그 나무는 나중 차츰차츰 가면은 가을 되면은 잎이 누렇게 되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 가서 어떠냐 그러면 쭉 뽑으면 줄기밖에 안 나와요. 나무 대만. 뿌리는 다 녹아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심을 때 거기다가 이제 퇴비를 삭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는 퇴비를 넣어서 여러분들 포대퇴비 발효해가지고 밑에다가 거름대라고 넣고 치는 사람은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가스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장력을 여러분들 가스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씌면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가 있게 되면은 안전히 나중 가서는 순간은 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누렇게 떠버려요. 번뇌변질이. 어디냐? 강원도 화천에 만주를 가져갔어요. 만주. 장목반에서. 제가 5톤 차로 한 차를 가가지고 보냈어요. 만주를.
근데 그 집에는 하도 좋아해서 뭐냐, 개분을 갖다 넣었어요. 개분을. 하우스에다 넣었죠. 지금 어떻게 했냐면 누렇게 떠서 이렇게 그 잎이 마르기 시작해요.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다 뽑아라. 다시 뽑아다 되니까 뽑으라 했어요. 뽑고 주변에 거 다 파고 다시 거기다가 주변만 해클 넣어라. 멀찌감치. 그래도 와 가스는 밀려오게 돼 있으니까. 쉬운 거 싹 벗겨라 했는데 안 벗기고 그대로 가만 놔두더라고. 지금 누렇게 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개분은 일반 우분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개분은 있죠. 만약에 지금 일반 나무에다가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두세 세 삭 갖다 뿌려 놓으면 나는가면 이 나무 누렇게 떠버려요. 개분은 그렇게 독합니다. 우분보다는. 그러니까 개분은 내가 2년에 한 번씩 준다 해도 요만큼 밖에 안 줘요. 한 나무에다 개분. 우분은 얼마큼 줘야 돼요? 우분은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분은 상관없는데 개분이 그렇게 독하다는 거예요. 개분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질소가 많고 거기다가 많이 줘버리면 이 나무에 청태가 낍니다. 퍼렇게. 청태가 껴가지고 시퍼렇게 이 나무에서 퍼렇게 이렇게 시퍼런 그 청태가 끼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잡는 방법. 만약에 내가 질소를 많이 줘서 그렇게 됐다. 나도 모르니까 옛날에 그렇게 줬어요. 여기다 뭐 줬냐 하니까는 그게 좋다고 그래서 돼지 그 똥물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차로 갔다가 갖다 틀어놓고는 막 주더라고. 그래 그거 괜찮겠지. 좋다니까 주세요. 나중에 질소가 많으니까 어떻게 열매 없죠?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청태가 다 끼는 거예요. 엄청 심하죠? 한 해 그냥 농사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청태 낀 것을 어떻게 잡았냐? 저기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그거 그 식초 그 100%짜리 빙초산을 500에 4리터를 넣었어요. 4리터. 원액을 4리터. 500리터에 4리터를 많이 넣었죠.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 놓고 잎이 하나도 없을 때요. 아무 잎이 없을 때 줘야 돼요. 잎 다 타버리죠. 그래 놓고 나무에다가 그 줄기에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청태 싹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샤인마스켓 그럼 넣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질소 많이 너무 퇴비 과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퇴비를 과하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을에 줘서 좀씩 주고 너무 과한 거 그냥 항상 그러잖아요. 과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게 낫다. 내가 늘 여러분 교육 때마다 늘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부족한 게 낫다. 야가 보고 부족하면 내가 더 줘도 된다. 너 뭐 부족해. 그때 부족할 때 더 주면 돼. 그냥 미리 주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지. 단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수분. 물이 있어야 되고 야가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한테 다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 뭐로 커요? 알맹이가 뭐로 크겠어요? 수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할게요. 똑같은 나무 줄기가 가요. 그런데 이 줄기에는 가면은 뻗이고 보면 탱탱해. 왼쪽 줄기 이 줄기는 어떻게 되냐? 쪼글쪼글하게 돼버려. 수분을 못 줘서 영양분을 못 주기 때문에 이거는 쭈글쭈글한 거야. 그러니까 야가 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추는 참 똑똑해. 말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가지고 간 새끼만 가져가고 안 가지고 간 새끼는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센터 가면 센터에서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그 농가 경영체 등록증 갖고 센터에다가 지출하고 여러분들 갖고 가면은 센터에서 미생물 줍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갖다가 그 관주로 할 때 한 2주씩에서 주입해 주면 돼요. 그럼 물탱크에 이게 몇 리터용이냐 그러고 와가지고 그 여기다 타서 담으면 저는 참고로 한 달에 한 60리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고 저는 퇴비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갖고 이렇게끔 합니다. 해서 쓰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는 이렇게 그 잎에 줄기를 이렇게 막 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그것도 이따 교육할 거예요. 그러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여름에는 바로 치면 낮에 한낮에 치면은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심하게 한여름 더울 때 같으면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루미영 씨가 아까 거의 다 답을 나한테 해서 좀 알게 쉽게 얘기를 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이른 새벽에 치든 저녁에 치든 이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슬 보고도 치세요. 11시 이슬 치면 안 됩니다. 저녁에 쳐야 돼, 저녁에. 그래서